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최종현 변호사의 노동상담소 법무법인 라온과 라온 법률TV와 여러분들은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오늘은 부당한 징계 구제 방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또 우리 법무법인 라온의 파트너 변호사이신 최종현 변호사님 모시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들 계속해서 매번 이렇게 계속해서 챕터가 넘어가는데 매번 이렇게 왜 인사를 하냐 이러신 분들이 있는데요. 네, 형식상 저희는 인사를 잘하는 사람이니까요. 네, 아무튼 오늘도 또 변호사님이 유익한 또 노동 문제들을 가지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또 이야기 나눠주시는데 오늘도 또 자세하게 또 얘기 나눠주실 거죠? 오늘 여러분의 그 궁금증과 답답함을 말끔히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변호사님이 너무 선하게 생기셔가지고 다들 이렇게 잘 이렇게 싸우실 수 있느냐는데 여러분들 무서운 분이십니다. 아무튼 오늘은 좀 부당한 징계에 대한 좀 구제 방안들을 변호사님께 여쭐 건데요. 첫 번째로 이제 근로자가 해고 등 이렇게 징계를 당한 경우에 구제 방법이 크게 부당 징계 구제 신청과 징계 무효 확인 소송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먼저 이제 부당 징계 구제 신청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게 말이 참 어려운데 우리가 이제 부당 징계 구제 신청, 즉 우리가 뭐 가장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징계 중에 가장 임팩트 있는 해고를 예로 들어서 설명드리는 게 입에도 착착 붙고 아무래도 이제 좀 받아들이시기 조금 더 빠를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부당 징계 구제 신청이라기보다는 그냥 부당 해고 구제 신청이라고 예를 들어서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로자가 아까 사회자께서 말씀하셨듯이 만약에 징계 중에 가장 큰 해고를 당했을 때 구제 방안을 이제 설명드리자면 하나는 이제 우리가 해고 무효 확인 소송, 즉 법원에 청구하는 게 있고 하나는 이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하는 부당해고 구제 신청이란 게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 신청이란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우리가 소송 같은 경우는 법원에 우리가 이제 소송을 많이 제기를 하죠. 그런데 근로자들 같은 경우에는 국가, 즉 노동부에서 이제 특별하게 구제를 지원하고 그것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그런 부당한 사항을 구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인데요. 이것은 이제 고용노동부에서 이제 주관을 하는 것이고 이거는 어떻냐 하면 우리가 근로자가 만약에 1월 1일자로 해고가 됐다. 예를 들어서 2020년 1월 1일자로 해고됐으면 1월 1일로부터 이제 해고당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지방노동위원회, 즉 고용노동부 소관 부서인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면 그 시점으로부터 2개월, 늦어도 3개월 안에 부당해고 인지 여부를 판단해 주는 제도를 부당해고 구제 신청 제도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번에는 이어서 그 징계 무효 확인 소송은 어떻게 또 진행되고 어떤 게 다른 건지 좀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부당해고 구제 신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해고당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이제 신청하도록 그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이 해고 무효 확인 소송, 즉 법원에 이 구제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일단은 그 구제 신청 기간 자체가 제한이 된 게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1년이 지나서 내가 봤을 때 이거 부당한 해고니까 좀 구제해 달라고 하면서 법원에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것인데요. 이건 말 그대로 법원에 제기하는 거니까 소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거는 이제 통상적인 우리가 이제 소송 절차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부당해고 구제, 즉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부당해고 구제 신청은 행정부의 노동부에서 주관, 그리고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은 법원에서 소송을 통해서 근로자가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판단한다고 그리고 그 결정이 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저희 일반인인 저로서는 큰 궁금증이 생기는데 제가 드렸을 때는 이제 뭐 노동부에 가느냐 아니면 법원의 판단을 받느냐인데 저희들 이제 일반인인 저희들은 이걸 이제 이 소 중에 어느 것이 더 유리한지 혹은 또 어떤 거를 해야 되는지 사실은 잘 구별이 안 하거든요. 이럴 때는 어떤 게 더 유리하거나 어떤 쪽으로 좀 가야 되는지 어떤 상황을 당했을 때
예, 그걸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이게 뭐 각각 장단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먼저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예로 들면 우리가 만약에 이 제도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요거는 신청일로부터 한 2, 3개월 내로 결론이 나기 때문에 조속한 권리 구제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사용자나 근로자 측면들이 이 결정에 대해서 만약에 불복을 한다. 네. 그러면 지방노동위원회 신청 결과에 대해서 불복하는 수단을 가질 수 있는데 여기 이제 중앙노동위원회에 예.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재심 신청을 합니다. 어. 그러면 그때로부터 또 한 2, 3개월이 지나가겠죠. 네, 그렇죠. 그리고 근데 만약에 여기서 받아들이면 괜찮은데 만약에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 그때 법원으로 넘어갑니다. 네. 행정부인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으로 넘어가고 이 소송에 대해서 만약에 또 받아들이면 괜찮은데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2심 그리고 마지막 대법원까지 가기 때문에 총 5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이제 가장 신속한 권리 구제 방안이라고 생각해서 갔는데 알고 보니까 양 당사자가 그 결정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네. 가장 시간이 오래 도가 되는 그리고 권리 구제 기간이 너무나 긴 절차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반면에 그 해고무효인 소송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이제 뭐 부당해고 구제 신청 뭐 나는 노동부가 싫다 나는 법원 측의 판단을 바로 받겠다 해서 바로 갈 수 있는데 일단은 소송이 이 자체가 기간이 많이 걸립니다. 소송이 어떠냐면 우리가 적어도 6개월 정도 빠르면 6개월 늦으면 8개월까지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체로 봤을 때는 기간 자체가 길게 걸리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그 근로자들 중에 이제 경제력이 조금 이제 좀 경제 상황이 좋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만약 근로자가 이제 해고무효인 소송을 들어갔을 때 이제 져버린다. 네. 그럼 소송 비용에 대해서 다시 상대방에 지급해야 될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이제 부당 해고 구제 신청, 즉 이제 그 노동부 쪽에서 하는 거는 이제 그런 이제 위험은 없는 거죠. 결국은 제가 이제 의뢰인들 있을 때 이제 경제적인 상황을 항상 물어보고 만약에 이제 질 수 있는 상황도 이제 솔직하게 이제 보이는 거라면 네. 그런 부분을 이제 제가 비용적인 부분은 이제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이게 만약에 이제 좀 많이 부당해고 구제 신청으로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그 지방노동위원회 결정을 사용자가 이제 받아들이면 괜찮은데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대법원까지 이게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다. 네. 예, 그런 거를 이제 말씀드리니까 사실은 이제 조금 쉽지는 않죠. 근데 이제 좀 제가 요때 이제 좀 생각하는 게 뭐냐면 말씀드린 대로 이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은 기간이 되게 짧죠. 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이제 해결되는 반면에 저희가 제출할 수 있는 자료를 제대로 못 갖춰서 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좀 후회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반면에 복잡한 사건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법원을 통해서 뭐 상대방으로부터 자료를 제공을 요청하거나 이런 모든 방안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좀 복잡한 사건이다. 뭐 예를 들어 횡령이나 배임이나 이렇게 해서 해고가 됐다. 이런 상황 같으면 법원을 통해서 하는 게 오히려 조금 더 권리 구제에 있어서 조금 유리하지 않나 이렇게 설명을 드리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반대로 예. 이게 부당 그 징계 구제 신청은 기간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뭐 법원을 갔다가 다시 쪽으로 갈 일은 없겠네요.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순서 자체가 이제 지방노동위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해서 뭐 못 받아들이면 법원으로 가는 거고 네. 그리고 노동부 결정도 싫다 난 법원 판단만 믿고 싶다 이랬을 때 그 앞에 절차 그냥 무시하고 법원으로 바로 가실 수도 있는 거고 요거는 그 근로자 선택이시죠. 네. 이 만약에 이 소송에서 근로자가 이제 왜냐면은 그 뭐 회사나 이런 곳이 이기는 경우야 뭐 어차피 그냥 그대로 정리되는 거겠지만 네. 만약 소송에서 이제 근로자가 이기게 되는 경우에는 이후에는 어떻게 근로자가 어떻게 뭐 대응을 하거나 아니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만약에 이제 뭐 지방노동위원회나 뭐 법원으로부터 원직 복귀 명령을 받았을 때
말 그대로 원직 복귀입니다. 원래 일했던 부서 그리고 유사한 근로 조건으로 회사에 다시 복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당해고라고 판단이 되면 이 사람이 근로자가 해고된 시점으로부터 복귀한 시점까지는 부당해고가 아니었다면 당연히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임금을 지급하라는 결정이 나오게 됩니다. 네. 만약에 이제 뭐 진호위와 그리고 이제 우리가 법원 판단을 조금 나눌 필요는 있는데요. 만약에 진호위 쪽에서 결정이 났는데 사업주가 그것을 따르지 않는다. 네. 그러면 그 결정에 따라서 이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주에게 이행 강제금이 부과가 됩니다. 예, 그런 이제 실질적인 압박 수단이 있고요. 만약에 이제 뭐 법원 같은 데는 이행 강제금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결정에 대해서 이행을 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그것에 대해서 특히 뭐 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판결문 가지고 만약에 판결 정권이나 이렇게 집행 권한을 부여받는다면 그것을 가지고 회사 재산 압류가지고 돈 내놔라. 이렇게 할 수도 압박을 할 수 있겠죠. 예. 근데 이게 되게 좀 어려운 게 근로자 입장에서는 다시 복직을 해도 예. 우리가 흔히 뭐 나 얘기하는 말로 이제 회사에서는 이미 이 사람을 조금 이렇게 내보내려고 한 상태인데 예. 이제 근로자가 복직을 하게 돼서 이제 변호사님은 이제 이런 사건을 많이 해보셨으니까 예. 실제로 이제 복직해서 그 회사를 뭐 별일 없이 잘 다니시는 분들이 있으신지 아니면은 실질적으로는 이제 잘 왜냐면 저희들 뭐 뉴스에서 많이 보잖아요. 뭐 예. 책상을 뭐 밖으로 뺀다거나 화장실 앞에 둔다거나 뭐 이런 예. 일들이 있는데 좀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나요? 사실 이제 이 사건 하다 보면 제일 안타까운 가정 중에 하나가 이게 뭐 말씀하신 것처럼 어차피 그 부당해고 구제 신청이나 이런 다양한 소송으로 인해서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관계가 사실 틀어지는 네, 경우가 그렇죠. 많죠. 예, 많이 틀어지죠. 만약에 이제 복직을 한다고 하더라도 정말 자리를 빼는 경우도 있고 네. 그런 경우도 사실 케이스가 있었고 네. 그럴 경우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한테 이제 문의도 많이 하시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일단은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만약 노동부에 만약 진정이 했다면 감독관한테 꼭 알리라고 일단은 합니다. 네. 그렇게 이제 뭐 책상을 빼고 하는 게 제대로 이행을 하지 않는 거죠. 네, 그렇죠.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대한 페널티는 반드시 부과가 돼야 되는 거고요. 일단 이런 걸 떠나가지고 참 복귀를 하시더라도 좀 제대로 이제 예전처럼 일하시는 케이스가 참 사실 보기는 쉽지도 않고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제가 맡은 사건이 이제 이겨서 선생님이 어쨌든 간에 이제 사립학교에 다시 복귀하게 된 사건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저한테 이제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한데 돌아가려니까 마음이 너무 무겁다. 네, 예, 그러게요. 그래서 저도 이제 현실적으로 그분들 위로하면서 당당해지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게 말씀드리는데도 마음이 참 이게 가볍진 않더라고요. 네. 이런 게 조금 이제 국가적인 차원에서 정말 원상으로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이 조금이라도 제도적으로 조금이라도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습니다. 아, 그러게요. 아무튼 부당징계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많은 분들이 계실 텐데요. 아무튼 아까 변호사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 회사와의 관계에서 이제 자신이 이제 부당하게 징계당했다는 사실 자체를 입증하는 것 자체가 되게 쉽지 않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좀 준비를 미리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어떠한 구제 신청 유리한지에 대한 결정이 내리는 것들이 필요한데 아마 이렇게 변호사님처럼 이 전문 아마 상담을 받는 게 제가 들어보기에는 꼭 필요한 것 같네요. 예. 매번 이제 노동 쪽 이렇게 변호사님 통해서 얘기를 들을 때마다 이게 저희들이 일반인들이 뭔가 이걸 판단해가지고 결정하기엔 참 좀 어렵고 좀 난해한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희들이 혼자 알아서 마음대로 하다가 나중에 큰 사고를 당하는 것보다 주변에 있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아니면 또 이렇게 전문 변호사님께 연락을 주시면 최준효 변호사님께 연락을 주시면 또 여러분들의 많은 또 도움이 되지 않을까 또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또 이 부당 징계 구제 방안에 대한 시간을 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또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